아까 프린트 끝났잖아. 네. 다음 속도와 가속도. 자, 이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먼저 속도의 정의. 우리 뭘 속도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이게 속도의 정의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거기 나눠준 프린트 보면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 함수이므로 X 이퀄 F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시간 간격인 델타 T로 나눠주면 우리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점 P의 평균 속도는 함수 FT 위치의 평균 변화율과 같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 속도와 같은 이유가 속도가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됐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말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속도가 정의가 이거고, 그러면 가속도는 그 정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평균 변화율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위치를 x 이퀄 ft 시간의 함수 위치 x가 x 이퀄 ft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속도 v는 f''t가 되는 거고, 속도 vt는 그러니까 속도 vt는 이것도 그냥 xt라고 쓸게요. 위치 xt가 ft로 표현이 되면 속도 vt는 f''t,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럼 가속도는 뭐가 되느냐? 가속도는 보통 at라고 이렇게 쓰는데, 얘는 우리 v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됐어?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 속도가 그러니까 뭐 정지했다, 뭐 최대 높이에 도달했다, 이런 것들이 위치나 속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걔를 X, P의 위치니까 T라고 이렇게 쓸게요. 얘를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T. 그러면 점 P의 속도 VPT는 뭐가 될 거냐? 얘를 미분한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 이게 점 P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위치가, 그럼 얘를 XQT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점 Q의 위치를 XQT라고 적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그럼 걔를 미분하면 VQT는 점 Q의 속도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는 4T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때 T가 0보다 큰 곳에서 그랬어. 그런데 이 말은 없어도 무조건 T는 0보다 큰 거야. 이 말은 명시적으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T가 음수일 수는 없어. 왜? T는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T가 음수인 경우는 없어. T는 항상 양수여야만 해. 다만 여기 등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등호가 붙으면 T 이퀄 0은 출발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PQ의 속도가 같아진대요. 그래서 PQ의 속도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같아진대. 그래서 여기서 아까 T가 0보다 큰 순간은 T가 0인 순간도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라고 그냥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날리고 우변으로 넘겨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0 이렇게 될 거니까 3t로 묶어주면 t 빼기 4는 0 이렇게 돼서 우리 t가 4일 때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되니?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의 차이? 위치의 차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t의 값에 따라서 xpt가 큰지 xqt가 큰지 모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xpt에서 xqt를 뺀 거의 절대값,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모인 순간이니까 t가 4인 순간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p 4초인 순간에 p의 위치는 3분의 64 곱하기 2니까 128 마이너스 3, 3은 9, 4, 36 플러스 4 이렇게. 얘는 3분의 128 빼기 108 아니지 이거 빼기 32 그럼 3을 곱하면 빼기 96 그럼 3분의 32 이게 전 P의 위치가 되겠지 4초인 순간. 그 다음에 XQ4도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64 플러스 44 16 곱하기 2는 32 플러스 4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돼요? 108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108에서 36을 뺐으니까 우리 얼마가 돼요? 72인가요? 맞아요? 24.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지? 얘가 크고 얘가 작죠? 그래서 24 빼기 3분의 32를 해주면 3분의 71 빼기 32니까 3분의 계산이 맞나 모르겠다. 틀렸어. 어디 틀렸지? F4도 틀렸고 G4도 틀렸어. 계산 실력 처참하다 진짜. P의 위치도 틀렸고 QH도 틀렸어. 4초인 건 맞아. 근데 3분의 128 빼기 36이 아니네 이런 미친. T에다가 3을 넣었어. 4, 4, 16 곱하기 4니까 64 플러스 4 그럼 62니까 3을 하면 3, 2, 6, 18 마이너스 186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2 아니에요? 뭐가 50이야? 어디가? 62가 아니라 50. 마이너스 60 180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2 맞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32 더하기 4 여기까지 맞는데 이거 36 아니니? 곱하기 3하면 108 아니야? 맞고 여기 64인데 또 36으로 바꿨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럼 108에서 64를 빼주면 44 여기 3분의 44가 되는 거예요. 미안해. 계산 엉망진창.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분의 44 빼기 마이너스 3분의 52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3분의 96 약분하면 32 얘가 답이네요. 답이 32예요. 다음 2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이니까 자 일단 속도 VT는 속도를 VT라고 하면 VT는 PT를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겠지. 위치가 PT였으니까 얘를 미분한 게 우리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29 18t 플러스 34 얘가 속도인데 얘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10이 되는 순간이니까 는 10이라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는 0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 그럼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t가 2일 때와 4일 때 근데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2일 때겠죠. 따라서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2를 구하라는 거고 넣고 계산하면 8 마이너스 2는 4고 36 플러스 34 곱하기 2는 68 그럼 76에 36을 뺐으니까 4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페이지에 3번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고 T가 0보다 클 때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야. 야,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들아. 앞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도 있었고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도 있었잖아. 그럼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위치가 똑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t하고 2t제곱 플러스 t가 똑같다?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t 날리면 되고 넘기면 2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 0일 거고 그럼 2t제곱 묶어주면 t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t가 뭐일 때요? 3일 때지. 그때 각각 PQ의 속도를 V1, V2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6t제곱,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V, P, T라고 할게요. 점 P의 속도. 그럼 얘는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이니까 T가 3일 때 속도 VP 3은 33은 96에 54 빼기 38에 24 더하기 1이니까 3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QT 는 2t제곱 플러스 t를 미분했으니까 4t 플러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VQ3은 13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V1이고 얘가 V2니까 V1 더하기 V2를 하면 답은 얼마가 돼? 44? 얘가 답이 돼야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쉬운 문제고요. 자, 다음 우리 중점의 위치나 속도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중점의 위치는 위치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눠준 게 중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당연히 중점의 위치니까 수직선 위의 운동에서 중점의 위치는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더하고 2로 나눠준 게 PQ의 중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단순 더해주고 양수음수 절대값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개 더하고 2로 나눠준 게 중점의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위치가 6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t하고 Q의 위치가 2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 PQ의 중점의 위치는 우리 뭐가 될 거냐면 두 개를 더해요. 그럼 6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2t제곱이니까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t 하면 마이너스 2t 얘가 PQ의 중점의 위치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PQ의 중점의 위치니까 얘를 미분한 게 중점 Q, M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 즉 이게 x, m, t가 되는
되는 거예요. 이게 m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약분을 해서 써주면 mt가 3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점 m의 위치 v mt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2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t 이꼴 3에서 점 m의 속도는 vm 3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80을 마이너스 6 빼기 1, 그럼 81에서 7을 뺀 거니까 74가 되는 건가요? 맞죠? 답은 2번 이렇게 될 거다. 자, 다음 5번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FT는 T 몇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8T 제곱이라고 하고 우리 Q의 위치 GT는 MT라고 하자. 이때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라고 할 때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여기서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됐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범위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 물론 우리 그 FT와 GT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 범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저 범위를 꼭 생각해야지만 답이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범위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나는 속도가 자 얘를 미분하면 우리 v p t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38에 24t 제곱 플러스 36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v q t는 쟤를 미분하면 m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는 얘기는 우리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는 얘기는 VPT 이꼴 VQT라는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볼 거냐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6t가 m보다 이게 m이 된다? 라는 방정식을 볼 거고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우리 원어의 VPT였으니까 그냥 이거를 뭐라고 둘까요? HT라고 두고 저 y = HT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럼 H'T가 12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니까 12로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럼 12로 묶어주고 T-1 곱하기 T-3 그럼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어디냐? 여기가 0이에요. 비율관계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서 여기가 0이거든요. 1대 2니까 따라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게 y = ht 그래프고 그러면 y = m이 어디 사이를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y = m이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생기는 거지. 맞죠? 따라서 m 값은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h3 또는 h0보다는 크고 h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h3은 0인 거고 h3은 h0하고 똑같은 거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넣어서 계산해봐도 되는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h1은 내가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6, 40 빼기 24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1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가속도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6번도 똑같아. x1이 우리 t제곱 플러스 t 빼기 6, x2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이래. 그럼 뭐 큰 고민 없이 내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6번에 x1 t제곱 플러스 t 빼기 6, 그럼 v1은 2t 플러스 1, 그럼 a1은 2 이렇게 t는 생략한 거야. 이게 점 P의 위치, 속도,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점 Q의 위치는 우리 x2는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v2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그 다음에 a2는 우리 마이너스 6t 플러스 1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가속도를 각각 PQ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t제곱 플러스 t 빼기 6하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이 같아지는 순간이고요.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 t 세제곱, t 세제곱 미안해. 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t 빼기 6은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t가 1인 순간인 거 명확하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네. 일이 아니네요. 미쳤나보다. 5 집어넣으면 0 되니 2? 2도 안 될 것 같은데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안 되네요. 그럼 3 되니 3,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도 안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안 돼요. 마이너스 1 돼? 안 돼. 6? 설마? 6 되겠다. 1, 6, 0, 0, 1, 6, 0 맞네요. 6 되네요. 6. 따라서 저 방정식을 풀면 t-6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t가 6인 순간이겠지? 그래서 p는 어차피 2인 거니까 여기 점 p의 가속도는 2라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상관없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여기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p-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q의 값을 하면 24, 답이 요놈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 1번. 오씨, 어설프게 봤다가 방정식 틀릴 뻔했어요. 6이에요. 6. t가 6인 순간. 부호도 안 보고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 이게 당연히 이겠지라고 생각했네. 오, 아니죠. 자, 다음 문제 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y는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kt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때 t = 1에서 점 P의 속도가 20일 때 점 P의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위치 x가 다시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k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니까 속도 v는 얘를 미분한 거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3kt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3 얘가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가속도 a는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3은 6kt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t = 1에서의 점 P의 속도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v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3k 플러스 얘가 20이 될 때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21t가 21이 뭐니까 아니 21k가 미안해.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가속도 a는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8이 되는 거고, 따라서 1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6 더하기 18 하면 답은 얼마가 돼? 12 요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다. 자, 다음은 뭐냐면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속도 또는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다가 그거 하나만 또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속력이라는 건 뭐냐? 속력의 정의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됐어?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이게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당연히 뭐를 씌우면 돼? 그냥 속도에다가 단순히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미적분에서 평면에서의 운동에서는 개 복잡해지는데 일단 뭐 우리는 그거를 하진 않을 거니까 수직선에서의 운동만 다룰 거거든, 수트는.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속력의 최대값을 묻는 건지 속도의 최대값을 묻는 건지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8번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8번이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플러스 KT 세제곱 아니 KT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점 P의 가속도의 최대값이 27이래요. 그럼 속도 V는 뭐가 될 거냐면 얘를 한번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 3, 6T 제곱 플러스 2KT가 될 거고요. 그럼 가속도 A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6에 12T 플러스 2K가 되는 거지. 그럼 뭐 미분을 해서 해도 되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4t니까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12 더하기 2k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 따라서 얘는 t가 2일 때 최대값 12 더하기 2k를 갖는 거고 걔가 27이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2k가 27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k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난 그때의 속도를 점 P의 속도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2K는 15니까 플러스 15T가 될 거고요. 나는 이거의 최대값을 묻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자, 그럼 어차피 미분한 게 A였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2K는 플러스 15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최고차의 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인 점이에요. 그러면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속도 VT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갖는 거예요? t가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V5가 되는 거니까 내가 저기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 곱하기 6을 하면 150 플러스 5 곱하기 15는 75. 그럼 25 더하기 75니까 답은 얼마가 돼? 100. 그래서 최대값은 100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답 1번이죠. 이해됐죠?
자, 다음 9번은 뭐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점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문제인 건데 우리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의 방향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수직선 위의 운동이니까 운동의 방향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되니?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운동과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운동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언제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속도 VT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속도가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갖고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수직선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예요.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치가 각각 XP, XQ라고 주어졌으니까 내가 속도를 구해보면 9번에 우리 VPT는 뭐가 될 거냐면 ET 여기 4가 될 거고 VQT는 T를 미분하면 ET-2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VPT 곱하기 VQ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ET-4 곱하기 ET-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T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음 10번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많이 물어볼 텐데 우리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자 10번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5라고 주어져 있고요.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속도 V가 3T제곱 마이너스 2호 10T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없다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없으려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T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될 모든 실수 T, 그러니까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고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 우리 속도,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무지성 그냥 판별식 적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되니?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경우에도 만약에 V가 이렇게 T축이 있고 V가 T축과 만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0이 여기에 있으면 0보다 큰 범위에서 V의 값은 0보다 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무지성 판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뭐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냐면 VT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되니? 그럼 VT의 그래프는 T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축이 어디예요? 3분의 5가 되는 거지. 3분의 10의 절반이니까 3분의 5가 축이 되는 거고 그런데 T는 0보다 크거나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0이 있어서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게 모든 실수,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는 T축이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혹은 닿아도 돼요. 얘가 닿아도
즉 3분의 5에서 t축과 접해도 3분의 5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방향은 안 바뀌는 거거든. 우리 멈추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운동 방향이 바뀌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는 한 별씩 0보다 작은 경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별씩이 0이 되는 경우니까 얘는 한 별씩을 써도 되는 거야. 되니? 근데 그 판별식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꼭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t,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죠. 그럼 5, 5, 25,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그럼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9,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다음 11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위치와 V와 우리 A는 일단 이거 A는 우리 항상 연속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위치가 불연속이 될 수 없고요. 그럼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위치가 불연속이면 순간이동하는 거라. 그럼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되니? 그 다음에 속도도 항상 연속이어야 돼. 속도가 불연속이면 힘이 무한대가 되는 순간이 생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속도가 불연속일 수도 없어요. 그럼 가속도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순간이에요. 됐어? 그래서 속도와 위치와 가속도는 다 연속,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는 다 연속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는 미분 가능이거든요. 우리 실제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운동은 위치와 속도와 우리 가속도가 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냐면 저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면 그 점에서 힘이 무한대의 힘이 발생한다는 물리적 오류가 생기는 것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인데 일단 미분 가능은 아닌 문제도 가끔 나와서 수학에서는 일단 연속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3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MT제곱 더하기 NT 더하기 즉 X가 미분 가능한 함수로 줬으니까 V도 미분 가능하고 A도 미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T = 6일 때 다시 써놓고 할게요. X가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MT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2라고 주어졌는데 그 밑에 T가 6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 위치는 2라고 돼 있잖아요. 즉 6초인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 위치는 2다?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X6은 2고 V6은 0이다? 그런 얘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리 속도는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돼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속도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되니? 왜? 속도의 함수는 반드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속 함수가 부호를 바꿔? 그럼 그 순간은 0이 돼야겠지.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V가 T제곱 플러스 2MT 플러스 N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36 플러스 12M 플러스 N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얘가 216 나누기 3을 하면 72 플러스 36M 플러스 6N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2 지워지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12 플러스 6M 플러스 N은 0 이것에서 이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M은 0이 되는 거니까 N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은 0이 되는 거니까 N값은 12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자,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는 우리 뭐가 되겠어요?
vt 플러스 em이 되는 건데 n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2t 마이너스 8이고 그럼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12 빼기 8에서 답은 4.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t가 6일 때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네. 문제를 안 읽었네. 그럼 6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는 맞고 이거 말고 또 운동 방향을 바꾸는 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러면 v의 속도가 바뀌는 때를 봐야 되니까 얘가 t제곱 m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t 얘는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6인 거니까 6초일 때를 빼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2초일 때겠죠. 따라서 A2를 구하라는 거니까 4 빼기 8을 하면 마이너스 4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6초 1대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6초 이외에 우리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t가 2 13번에 22. 잠깐만 얘들아 몇 번? 13번이요. 13번? 20. 잠깐만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이 프린트? 네. 이 프린트의 13번? 네. 난 아까 네가 얘기한 거 얘기한 거고 답이 얼마라고? 20이요. 맞아요. 네. 지금 몇 번까지지? 내가 11번까지 했지? 네. 자 12번 여기도 이제 말 장난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면 되는 건데 자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5m/s의 속도로 물체를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졌을 때 t초 후에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10 더하기 5t 더하기 5t 빼기 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에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맞죠? 물체 가속도는 얼마로 일정한 거겠어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한 거죠. h 높이를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3번인데 13번 맞죠? 12번이네 미안해. 12번에 h가 10 플러스 5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혹시 물리를 한 친구들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10이 처음 위치예요. 그래서 지상 10m인 높이에서 던졌다고 했지. 그래서 이게 처음 위치인 거고 여기 있는 5가 처음 던진 속력이에요. 그리고 이 t제곱 앞에 붙은 마이너스 5는 중력 가속도의 절반이야 이게.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마이너스 10이라고 보고 계산한 거거든. 원래 마이너스 9.8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퉁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5 마이너스 10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얼마가 돼? 얘를 또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중력 가속도가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다. 다음 니은에 물체를 던진 지 1초 후의 물체의 속도는 마이너스 5m/s이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5 빼기 10은 마이너스 5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다 그랬어요. 그럼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라는 말은 속도가 뭐가 될 때까지예요? 0이 될 때까지야. 자 한번 물체 운동을 한번 생각해봐. 10m 높이에서 수직 위로 5m/s 속력으로 던졌어. 그럼 얘가 쭉 올라가다가 중력이 밑에서 잡아당기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멈출 거 아니야? 그랬다 다시 떨어지겠지. 되니? 여러분들이 공을 위로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위로 던진 공은 쭉 올라가다가 언젠가 멈췄다가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되니? 그럼 그 멈추는 순간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맞죠? 따라서 V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t 이꼴 2분의 1 초가 되는 순간이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0.5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거지. 즉 5m/s의 속도로 던지면 0.5초 만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은 기억과 니은.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3번도 똑같겠죠? 자, 지면으로부터 16m의 위치에서 처음 속도 12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얼마가 된다? 16 더하기 12t-4t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h가 어떻게? 16 플러스 12t 마이너스 4t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5t제곱이라고 안 주고 4t제곱이라고 준 게 방정식 풀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래.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겠죠? 높이가 0이 되는 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눠서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t-4 곱하기 t 플러스 1이 0이어서 t가 4인 순간 또는 t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인 건데, t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왜?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t가 4일 때 지면에 떨어지는 거고, 그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됐어? 그럼 그때의 속력은 v인데 걔가 마이너스 8t 플러스 12인 거고, v4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0은 속도인 거고 여기는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저기다 뭐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돼. 다시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놈이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20m/s, 답은 20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은 지면에서 처음 속도 a 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m라고 하면 h가 at-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대요. 이때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최소 125m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의 높이가 125m 이상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거든. 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때라고 했죠. 됐어? 그래서 14번에 높이 h가 우리 뭐라고 주어졌으니까 a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속도 v는 a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t가 10분의 a인 순간이잖아요. 되니? 그럼 그때의 위치가 125m, 최소 높이가 125m라는 얘기는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10분의 a일 때의 높이가 125m 이상이 되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h 10분의 a를 넣어보면 얘는 a 곱하기 10분의 a 마이너스 5 곱하기 10분의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5니까 20분의 a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20분의 a 제곱이 되는 건데, 걔가 1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곱해주면 a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5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양수니까 5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50, 답은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뒤에 몇 문제 남았는데 수요일날 이어서 할 테니까 요 프린트 그대로 잘 좀 가져오시고, 수요일날 요거 하고 뒤에 지난번에 적분 뒤에 남았던 거 좀 더 설명할 테니까 그거 하시면 돼.